우선 아로마는 그리스 어원을 가지고 있는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는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향기 치료가 되겠고요. 이 향기 치료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물질은 바로 여러 가지 방향성 식물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향성 식물이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 모두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방향성 식물의 뿌리나 줄기, 나무 이파리 또는 꽃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해서 정신, 신체 증상, 그 다음에 각종 질환과 영혼까지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체의학의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오일은 아주 휘발성인 오일이라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아주 강하고, 또는 그 반대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있는 병의 뚜껑이나 이런 걸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향기가 날아가서 그 치료 효과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햇빛이나 온도, 습도의 그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오일의 성질이 변하고 약효도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에센셜 오일이 든 병을 햇빛이 바로 드는 창가에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법을 할 때 입욕제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소아인 경우에는 그 물에 바로 떨구게 되면은 그 피부에 직접 원액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에 섞일 수 있는 그런 보조제를 우유라든가 보드카 같은 것을 섞어서 입욕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원소가 탄소와 수소, 산소 이렇게 분자량이 적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량이 500 이하로 굉장히 분자량이 적은 휘발성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센셜 오일들을 각 투명한 병에 담가 놓고 색깔을 이제 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병이 붉은색이 도는 에센셜 오일들인데, 이것들은 주로 고가이면서 양이 추출이 일반적인 증류법으로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매를 이용한, 용매 추출법을 이용한 로즈나 자스민 등이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띠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노르스름한 색깔은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 70% 내지 80% 정도의 에센셜 오일들이 갖게 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병 아주 센 노란색의 에센셜 오일은 주로 레몬이나 오렌지 등의 감귤계 과실들과 그 다음에 제라늄 등의 일부 꽃향들이 이런 노란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은 이제 물을 담가놓은 건데요. 물같이 이렇게 하얀 색깔의 에센셜 오일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병은 푸른색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에센셜 오일은 흔하지는 않고요. 저먼 캐모마일이라는 양국화와 그 다음에 야로우, 서양 토플과 그 다음에 제비꽃 같은 비올렛 등 일부 오일들이 이러한 색깔을 띠겠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다양한 향기와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이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에센셜 오일과 그다음 캐리어 오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향성 식물에서 증류법이나 냉각 압착법, 그리고 용매 추출법 등을 이용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그야말로 수백 배 농축이 된 그런 오일의 형태고요. 자연산 우리가 일부 숲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나무나 이파리가 아니고 거기서 추출한 수백 배 농축된 오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플로랄 워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로마 워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에센셜 오일을 이제 추출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물을 같이 끓이게 되는데요. 그 끓인 물 속에 녹아져 나오는 그런 에센셜 오일의 수용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은 에센셜 오일과 똑같은데, 예를 들면 라벤더 하면은 에센셜 오일도 라벤더, 그 다음에 플로럴 워터도 라벤더라고 하는데 뒤에 워터가 붙게 됐죠. 그래서 라벤더 워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어가 똑같지만 구별을 하지 않으시면은 사용 용도나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에센셜 오일과 플로럴 워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아로마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언급하는 오일의 이름은 모두 에센셜 오일이 되겠고, 플로럴 워터 사용은
가급적 자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캐리어 오일은 여러 식물의 씨앗을 냉각 압착법을 통해서 열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짜내서 기름을 얻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거의 그 식품과 마찬가지의 그런 영양 물질을 가지고 있고 피부에 직접 발라도 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그런 성분을 일부 희석을 해서 마사지용 오일로 만들어서 마사지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식물성 오일입니다. 이곳에 포함이 되는 오일들은 호호바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 기타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오일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에 프랑스의 그 구석기 시대에 동굴 벽화에 식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부터 찾아봤을 때 최초의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집트 시대의 그 여러 가지 그때 자료들을 기록해놨던 파피루스 중에서 에버 파피루스라는 곳에 이미 800여 가지의 허브 처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00년 전쯤에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아로마 베스와 아로마 마사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의 얼굴입니다. 여드름이 아로마 테라피에 상당히 좋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적절한 아로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피부와 재발적인 여드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